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제1회 아주 작은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대구시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참가한 2025 대구 마라톤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구는 민선 8기 2025년 읍면 순방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위해 2025년도 만세보령 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은 제주도 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20%나 웃돌 정도로 금 구매 열기가 뜨거운데요.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골드바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작 돌반지 등 금 제품은 수요가 끊겨 금은방은 울상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 자동 판매기에 등록된 골드바들이 모두 품절됐습니다. 투자 수단으로 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100g 이상 골드바를 구하려면 주문을 하고도 2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전에 비하면 한 40% 이상이 늘어났죠. 지금은 대부분 90% 이상이 골드바 문의를 많이 하시죠. 올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금 가격은 어느덧 한 돈에 6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금을 팔려는 소비자 문의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비싸진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금 제품을 찾지 않으면서 금은방은 울상입니다. 60만 원으로도 돌반지 하나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구매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이 갑자기 폭등하다 보니까 제품을 거의 문의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품 판매는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거의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금값에 소비자들의 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금은방에는 한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인천 다래원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만나 협의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협의체는 주요 역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시도, 또 시군구, 또 각 시도, 시군구의 의회 이렇게 4대 지방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4대 협의체가 곧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결론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 분권형 개헌, 정책박람회 등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으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책 지원 인력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그리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갖고 지금 중앙정부 또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권형 개헌안을 지금 마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또 정치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 4대 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RFID 종량기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구는 2015년 처음 RFID 종량기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현재까지 771대를 관내에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56,251세대가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5년 대비
약 6,774톤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RFID 종량기는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악취 저감과 재활용장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2월부터 4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40대의 종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2025년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참여할 버스킹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 18시까지며 모집 분야는 가창, 연주, 댄스, 마임 등 다양한 공연 분야로 총 65개 팀 또는 개인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공연팀은 지역 명소와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버스킹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7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구민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합정동 효도밥상 제2호점인 다운교회에서 2025년 제1회 합정동 아주 작은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주 작은 음악회엔 효도밥상 참여 어르신,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 등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합정 어린이집 원아들의 어린이 합창, 검은고 연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합정동 아주 작은 음악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제1회 합정동 아주 작은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합정동 효도밥상 제2호점인 다운교회에서 진행돼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감미로운 음악 소리로 아주 작은 음악회가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의회가 제273회 마포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고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14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려 각종 안건과 조례안을 채택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사랑의 돼지 저금통 모금액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1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돼지 저금통 모금액 전달식에는 각 어린이집의 원아 및 보육 교직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돈은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5 대구 마라톤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착지를 3개소로 분산 배치하고 병목 구간 코스를 조정하는 등 대회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셔틀 노선을 2배로 확대 운영했고 참가자들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가 주어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마라톤 대회 성공적 개최는 대구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덕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2025년 1분기 정기 직무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주택관리사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최신 법규 및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주택관리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참여단은 2년간 정책 제안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여성 친화도시 추진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 유은주 컨설턴트의 여성 친화도시 이해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국민참여단은 향후 2년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 친화 특화 사업 발굴, 각종 토론회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횡성구는 2021년 12월 2단계로 지정받았으며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평창구는 민선 8기 2025년 읍면 순방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진부면을 시작으로 8개 읍면을 순회했으며 지역 현안 보고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60분 늘린 15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주민들과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창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구는 제19회 평창 둔전평 농악교실을 개강하고 전통민속 예술 계승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둔전평 농악보존회는 지역민속예술 계승을 위해 둔전평 농악교실을 운영하며 초, 중등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농악의 기초부터 실전 연주까지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며 강원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지도에 나섭니다. 교육과정에는 꽹과리, 법고, 소고, 장고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농악 특유의 춤과 연희를 배울 수 있으며 전통예술 저변 확대와 문화 계승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는 앞으로도 농악교육과 전승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10개 시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1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의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20%를 부담하면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신재생 에너지 설치 기업, 민간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 장소에 2가지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하거나 건물과 주택이 함께 있는 지역에 한 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동세계 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D-200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빈과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홍보대사 위촉식, 영동 난계국악단과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성공기원 음악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난계 박연과 우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영동 난계국악단과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최초 합동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영동군에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2025 제천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한방 천연물을 중심 소재로 한 정부 승인 국제 행사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은 주제존, 산업존, 참여존, 체험존, 힐링존 등 5개 테마존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조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에 발맞춰 조직위는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와 SNS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만세보령 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개 과정에서 5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기본 과정인 친환경 농학과와 전문 과정인 미래농업과 2개 과정입니다. 친환경 농학과는 작물 재배 이론과 친환경 농업 전문 지식 등 농업 재배 전반에 대해 교육하며 미래농업과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스마트팜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만세보령 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1,312명의 농업 리더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시에서 2025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 11개 시군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10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및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요즘 전남 자치단체마다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돕기 위해 임대농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양한 장목의 임대농장을 제공하고 있는 신안군에는 딸기 학교가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신안군 팔근면에 들어선 딸기 학교. 3,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스마트온실 2동이 예비 농업인을 위한 창업 임대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4명의 청년들이 딸기 재배 지식을 배워 창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20대 청년 농업인 김진성 씨가 2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올해 거듭 창업에 나서는 등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교수님이나 뭐 이런 컨설팅 군에서 지원해 주신 걸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접 이제 기술을 도입해 보니까 이제 조금 1년 차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김 씨의 대학 동창인 지의준 씨도 딸기 학교를 찾아 일을 도와주며 재배 방법을 체득하는 등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친구랑 일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압박감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노는 것 같이 일을 해서 좋은 것 같고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은 모두 23곳. 장목도 딸기와 커피, 망고, 바나나 등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스마트 육묘까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이 앞으로 그 신안군에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장목 재배 기술이라든가 보금자리부터 해가지고 또 청년 일자리는 신안군에서 정책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영농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장.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청년 인구를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26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여수 양식어가들이 이번에는 저수온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단가는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양식어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에도 저수온 피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돔 수십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냉동창고 안은 며칠 사이 폐사한 물고기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저수온을 견디지 못한 양식 참돔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3, 4년을 키워 올해 출하를 앞뒀던 어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4일 전인가? 그때는 몇 마리 한 5마리나 떴는데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이 바다 오기 싫어요. 여기에 너무 속상했어요. 여수 인근 바다수온은 평균 4도로 평소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저수온 특보도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해역에서 어류 양식 중인 여수어가는 모두 150여 가구인데 이미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키우던 물고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고수온에 강한 참돔이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저수온이 찾아오면서 참돔마저 집단 폐사하고 만 겁니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보상 금액이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어업인 재해보험에서도 저수온은 특약사항이어서 대부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 신고를 이번 주까지는 빨리 받고 그다음에 피해 신고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주 중에는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59개 국가공공기관은 제주도 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주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와 국가공공기관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제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도민의 버팀목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62개 협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협업 사례로 심야공항 도착 여객을 위한 공항교통 활성화 추진과 제19회 제주마축제 및 렉클리스 제막식 공동주최 등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 제출된 안건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5 유달산 봄축제가 전남 목포에서 열립니다.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승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4.8 만세운동 플래시몹,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 봄꽃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목포에서 기분 좋은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산단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건데요. 시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국가가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특히 파주 북동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았던 근로자들은 출퇴근에 있어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